보이타를 받고 나서 체력을 많이 쓰니까 집에 돌아와서 밥을 많이 먹는 거예요. 잘 안 먹던 애가 그때 밥을 잘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운증후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내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죠. 주일에 병원 물리치료 보이타 2번, 복지관 2번, 일주일에 재활을, 물리치료만 4번. 결국에 남는 건 언어치료인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어릴 때 그렇게 물리치료 많이 받았던 게 지금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움직이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안녕하세요. 다운아빠입니다. 여우아빠입니다. 곰 엄마입니다. 네, 오늘은 물리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병원 말고 했던 치료가 아까 얘기했던 사설에서 한 보이타 치료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건 어떤 치료였나요? 보이타 치료는 이 몸의 신체에 뭐 신경이나 이제 근육이 연결돼 있잖아요. 자극점을 힘을 줘서 눌러주면 그 부분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건 거죠. 내발기기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허리가 이렇게 구부정하고 처진다고 하면은 엉덩이 쪽 자극을 줬을 때 허리를 피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 갈비뼈 밑에 쪽인가? 뭐 여기 어디를 누르면 어깨가 펴져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배밀이가 잘 안 되고 내발기기도 슬슬 시작해야 되는 그 즈음에 그 동작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이 있었고 보이타 선생님 잘 하시는 분이 계시다 라고 해가지고 소개를 받아서 보이타를 주로 하는 개인 치료사 선생님의 그 치료실로 가가지고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처음에 보이타가 사실 아이들이 되게 많이 울거든요. 아파서 우는 건가요? 자극을 주는 게 되게 아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부모님들 중에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것을 보고서 너무 못 참고 저는 이 치료를 못 받겠습니다 하고서는 그냥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는 다 이게 치료니까 하고서 별로 이렇게 눈물도 나진 않았는데 진짜 아이가 고생하긴 해요. 너무 자지러지게 울어가지고.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아이가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낯선 자극이기 때문에 낯설어서 우는 거지 아파서 우는 게 아니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몇 번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울지 않고 보이타 치료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계속 그 치료를 할 때마다 우는 경우들이 있는 건 거예요. 뭐 이게 뭐 정설인지 모르겠지만 이 엄마들 사이에서 이야기되었던 거는 처음에는 낯설어서 울 수는 있는데 이게 점차 치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아이가 괜찮아지더라. 그게 맞는 건데 계속 운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 치료사와 안 맞거나 아니면은 보이타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거나 이런 거여서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엄마들끼리의 내피셜이군요. 근데 잘하는 선생님은 결국에는 아이가 울지 않고도 보이타 할 수 있다. 항상 울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보이타 치료 가면 이제 팔꿈치를 엉덩이를 이렇게 돌리면서 풀어준다거나 자극을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훈련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타를 받고 나서 체간 힘이 많이 좋아졌어요. 버티는 힘. 그전에는 이 배에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처지니까 내발기기를 하면 몸을 상체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 다리로 버텨야 되잖아요. 근데 그 힘들이 다 없고 몸이 흐물흐물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이타 자극을 주면서 이렇게 배 쪽에 이렇게 드는 힘과 내발기기를 했을 때 자세에 그 허벅지로 무릎을 세워가지고 버티는 힘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띄게 많이 좋아지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 보이타를 하고 나서 체력을 많이 쓰니까 힘을 많이 쓰니까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밥을 많이 먹는 거예요. 잘 안 먹던 애가 그때 밥을 잘 먹기 시작했습니다. 보이타가 제일 짧게 진행이 됐어요. 처음에 이제 배밀이와 내발기기 요 사이 중간 어디쯤에 하고 있을 때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마무리는 이제 걷는 거, 서서 걸으려고 하는 그 동작까지 하고서 선생님이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으니 이건 이제 중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그만두게 됐지요. 완전히 걸을 때까지는 아닌데 곧 걷겠다? 조금 걷기 시작한다 뭐 이런 정도쯤 그때쯤 그만뒀죠. 같은 연도생의 아이들 중에는 최근까지도 보이타를 받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미 걷고 있고 이제 약간 뛰려고 하는 한 발로 서서 버티는 것이 되는
이런 어떤 단계 정도까지도 보이타를 받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보이타 선생님마다 또 다를 테고.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서 받는 재활 치료는 보험이 돼요. 의료보험이 되는데 이 사설에서 하는 치료 같은 경우는 내가 바우처를 받지 않는 이상은 이게 다 오로지 내가 내는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조금은 있죠. 꽤 있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병원 재활 치료는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보이타는 일주일에 2번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관에서 한 물리치료가 있죠. 그게 오스모시기. 오스테오패시. 네. 그건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정확하게 저도 원리는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제 같이 들어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거를 봤을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를 눕혀서 여러 근육들을 풀어주고 마사지 해주는 느낌. 마사지한 느낌. 이렇게 만져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동작 연습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보이타처럼 자극들이나 그런 걸 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마사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보이타는 좀 누른다. 이런 느낌이죠. 자극점을 누른다. 이런 느낌이라면 이 오스테오패시는 풀어준다. 이런 어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동작들을 할 때 엄청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단계 쪼개서 물리치료를 해요. 예를 들면은 단계가 이제 뭔가를 잡고 섰어. 그 다음에 이제 걷고 이걸로 이제 바로 들어가는데 이제 그때 저희 아이가 이제 막 세발기기를 조금 하던 때였거든요. 세발기기. 그러니까 네발기기도 잘 안 되고 세발기기를 하는. 약간 비깡 춤추는 것처럼 팔로는 잘 가는데 다리는 질질 끌려가는 느낌. 다리를 움직인다기보다는 진짜 다리를 끌고 가는, 질질 끌고 가는 이런 느낌의 이제 세발기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다 근육의 긴장이 없어서 그런 건 거죠.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네발기기가 그래도 조금 나오니까 이제 뭔가 잡고 서는 연습을 해야 되나? 그리고 그 즈음에 이제 병원 재활치료에서는 서기 연습을 했으니까 동시에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복지관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신 거로는 뇌병변 아이들은 서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면 그 아이들한테 그 섰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다운증후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이제 단계를 아주 세밀하게 쪼개서 연습을 시키는 게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머릿속으로 인지할 수 있게끔 내가 내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인지하기도 하고 그 동작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라고 하는 거를 배우는 것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네발기기를 배울 때에도 그 치료실 안에 그 연습용 계단이 있는데 거기에 네발기기 자세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위에 이제 장난감이 있고 그러면 그 장난감을 잡으러 이렇게 올라갈 때에 다리 모양, 팔 모양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렇게 잡아주셔가지고 저는 되게 너무 좋았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운 복지관을 애정하기도 하지만 신뢰가 높죠. 이 아이가 정말 그 동작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대근육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소근육만 움직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같이 움직이죠, 몸의 근육이. 물리치료는 대근육, 그 다음에 작업치료는 소근육 이렇게 보통 나누어서 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 모든 근육을 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물리치료실 안에서는 물론 기본적으로 대근육 운동을 중심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손의 동작이라던가 조작이라던가 이 아이가 어떤 정도로 이 사물이나 이 공간을 인식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봐주시고 그리고 지금 움직임에 맞는 교구들이라던가 기구들 지난번 얘기했던 신발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아이의 체관도 많이 힘을 길러주고 다리 근육도 많이 길러주고 이런 식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무엇보다 좋았던 건 복지관 물리치료는 그냥 걷는다고 해서 종료시키지 않아요. 기간에 한정이 없어요. 그래서 걷고 나서도 걷는 모양도 잡아주고 지금 한발서기, 뛰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점프 그런 게 가능하도록 이런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이제 걷고 있는데 계단 난간을 잡고서 계단 오르기 내리기 하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안 잡고 오르기 내리기 하는 그 단계인데 이미 이제 병원 물리치료랑 보이타는 그 전에만 일찍 종료를 했고 지금은 계속 이 연습이 좀 필요하다 아직 힘이 약하다라고 해서 복지관 물리치료는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때는 3개를 동시에 받은 적도 있었죠. 그때가 진짜 주 1회 병원 물리치료 보이타 2번 복지관
4번, 2번. 복지관 처음에 한 번이었다가 이제 보이타 끝나면서 복지관 2번. 2번. 일주일에 재활을 물리치료만 4번. 그렇게 받은 받- 적도 있었네요. 그렇게 받았던 때가 있었고 저희가 처음에는 물리치료를 중점적으로 했다면 요즘에는 이제 언어치료를 좀 더 늘려서 하고 있어요. 물리치료는 거의 종료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 남는 건 언어치료인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어릴 때 그렇게 물리치료 많이 받았던 게 지금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움직이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특히 좀 다리가 좀 곧고 아직도 물론 힘이 많이 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체를 움직이는 어떤 방법을 잘 알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물리치료들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나요? 어떤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아이의 어떤 근육을 기르고 바른 자세로 앉고 걷고 이게 된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제 운전 실력이 늘었습니다. 많이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서 이제 재활 치료를 다녀야 되다 보니까 운전을 반드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운전 잘 안 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했던 엄마들도 지금은 거의 다 대부분 운전을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치료실을 다니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부수적인 효과? 예상치 못한. 네, 그리고 물리치료 외에도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을 받게 됐는데요. 이 얘기들은 다음 회차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리치료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되겠죠? 네, 그럼 오늘 얘기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다운원프였습니다. 안녕. 안녕.